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기록을 경신하며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5%에 도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금리 상승은 나스닥의 최근 상승세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 추세선의 저항에 막혀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저항을 뚫지 못했죠. 현재 위치는 6월 17일의 저점과 일치하기에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버텨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RSI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고 방향성을 바꾸는 시점이 되면 자산시장도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이죠. 달러 인덱스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채널 중앙선의 지지를 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채널의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해당 기간에는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함께 순풍을 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에토스가 솔라나의 킬러니 아니니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만에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6월 말에 솔라나는 웹 3.0용 안드로이드 폰인 사가를 출시했습니다. 코인 프로젝트에서 스마트폰까지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인 아나톨리 야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70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사가는 모바일에서의 웹3 경험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사가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는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오솜인데요. 이 팀은 구글, 애플, 인텔 등을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 구축 경험이 풍부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솜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제이슨 키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는 개인, 개발자 및 생태계 참여자를 위한 모바일 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모바일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웹3라는 미래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2022 컨퍼런스에 참여한 솔라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라나폰 사가는 애플과 구글의 경쟁 상대가 될 것입니다. 사가는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디지털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애플과 구글이 앱 내 결제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어떤가요? 솔라나 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확보만 된다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솔라나 폰을 위한 앱을 만들고 싶은 동기가 생길 수 있겠죠. 솔라나 폰의 성공 여부를 지금부터 지켜보는 것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웹3라는 소프트웨어를 담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 시장이 자리를 잡는다면 크립토 세계는 또 다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가격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요. 솔라나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반복되는 네트워크 셧다운입니다. 솔라나는 NFT와 디파이 등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이더리움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작년에 큰 곽강을 받았는데요. 속도가 빠른 건 좋지만 수많은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시로 다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동간지 NFT도 솔라나로 이전할까 검토해봤지만 결국 망설이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솔라나 블록체인이 내포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솔라나는 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높은 거래 처리 속도를 내세우며 등장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유용성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 수가 적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노드의 분산이 미흡한 상태에서 트랜잭션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노드가 멈춰버리기가 쉽습니다. 솔라나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시행 초과가 없을 순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솔라나는 네트워크 셧다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거예요. 아나톨리 야벤코는 이 문제에 대해 파이어댄서라는 확장 솔루션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파이어댄서 메커니즘을 통해 네트워크 중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 시스템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테스트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솔라나에 타격을 준 다른 요소도 있는데요.
망고마켓 이슈입니다. 솔라나의 기반으로 둔 탈중앙거래소인 망고마켓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 1억 1,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가 망고 기본 토큰의 담보 가치를 조작하여 거대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최근 6,700만 달러가 반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은 가볍지 않습니다. 솔라나의 주요 디파이 시스템은 11월 초부터 매우 큰 폭으로 가치를 잃었습니다. 스마트 계약에 예치된 금액을 측정하는 T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솔라나의 주요 DApp들도 대부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비해 약간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뒤바뀌어서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FTX와 OKX와 같은 거래소들에서 솔라나의 선물이 현물에 비해 7%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워데이션이 발생한 거죠. 이처럼 솔라나의 가격 하락은 거시경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한 것 이외에도 펀더멘탈에 상처를 내는 다른 요소들이 겹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로 인한 네트워크 문제, DApp 사용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파생상품 거래자의 관심 감소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별다른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솔라나가 단기간에 두각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저점을 줄 때마다 솔라나를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급할 것 없으니 솔라나와 관련된 펀더멘탈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요,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에서 공부방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고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꼭 참여하세요. 그럼 안녕!